그는 매우 부지런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농장 주인들은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 대신 그에게 쓸모없이 버려져 있던 작은 땅 한 조각을 주었다. 이 땅은 쓸모가 없어 전에는 쓰레기를 쌓아 놓던 곳이었다. 그와 아내는 이 땅에 오두막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젖을 짜기 위해 염소 한 마리를 샀다. 염소는 그들과 한 식구가 되어 모두가 오두막집 안에서 함께 살면서 지푸라기와 나뭇잎으로 만든 잠자리에서 함께 잠을 잤다. 신의 은총으로 여자는 임신을 하여 달이 찾아 귀여운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람딘이라고 지었다. 그 이름은 라마의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었다. 람딘의 아버지는 국민학교 문 앞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만일 자신이 학교를 다녔더라면 지금쯤 하찮은 품팔이 일꾼보다는 더 나은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후회하게 되었다. 자기의 아들에게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공부를 시켜놓으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지 누가 아는가. 그리하여 늙음하게는 자기가 부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람딘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 람딘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람딘이 17살쯤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람딘을 학교에 보내려고 무척 애썼지만 너무 가난해 등록금은커녕 책이나 옷을 사입힐 돈조차 없었다. 람딘에게 젖을 짜먹일 한 마리만 남기고 키우고 있던 염소들을 모두 팔았다. 그랬더니 겨우 그들 세 식구가 옷 한 벌씩 사입을 돈이 생겼다. 람딘의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옛날 땅 한 떼기를 준 감자 농장 주인들을 위해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해주고 있었다. 그 땅은 그가 평생 일할 품삯 대신이었던 것이다. 람딘의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 자기처럼 농장의 일꾼으로 살면서 평생을 보낼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읍내로 나가서 누군가한테 아들이 학비를 꾸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아들이 학교만 졸업해 준다면 이 모든 가난이 끝나리라고 굳게 믿은 그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참고 견디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의 학비를 위해 돈을 꾸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데라둔 시내로 나갔다. 어떤 부잣집으로 찾아간 그는 아들이 교육을 마치고 취직을 하면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좀 꾸어달라고 부탁했다. 부자는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다. 너의 아들도 너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될지 누가 아는가. 너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너의 아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부자들에게 봉사할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어서 너의 마을로 돌아가 일이나 하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겠다는 생각이랑 말하라. 람딘의 아버지는 대단히 슬펐다. 읍내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그는 대신 당시 데라둔에 유행했던 콜레라만 걸리고 말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죽었으며 그의 아내 역시 전염이 되어 몇 시간 뒤에는 그녀까지 죽고 말았다. 부모가 죽자 람딘은 찌든 가난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때마침 염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아 오두막집은 다시 4식구가 되었다. 람딘은 불과 9살밖에 안 먹었지만 가난이 그에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콜레라에 걸려 많은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일꾼이 부족했다. 람딘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일해준 감자농장 주인들 가운데 하나도 콜레라의 아내를 잃었다. 그는 일꾼이 몹시 필요했기 때문에 당장에 람딘을 불러 그의 아버지가 일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농장에서 일을 하게 했다. 람딘이 부모를 잃은 슬픔과 자신이 아내를 잃은 슬픔을 비교한 농부는 람딘에게 매우 친절히 대해 주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람딘의 아버지가 콜레라를 옮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죽은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람딘이 키우는 젖소들은 아침이면 저희들끼리 숲속으로 가서 풀을 뜯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다.
염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람딘 자신은 농부의 집에서 옷과 음식을 다 제공받았다. 그는 부족함이 없이 행복을 느꼈으며 죽은 부모에 대해서는 서서히 잊어갔다. 4, 5년이 지나자 람디는 세상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서는 농부가 친아버지나 다름없었고 또 어떤 때는 농부가 아버지에게서 자기를 하인으로 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 농장에서 일꾼으로 지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사이 감자 농장 주인은 아름다운 여성과 재혼하여 죽은 아내의 고통을 잊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12살 먹은 예쁜 딸이 하나 있어서 딸을 볼 때마다 죽은 아내가 생각나서 그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의 슬픔은 새 아내의 날카로운 눈에 당장 띄었다. 그녀는 그의 딸 수로차나를 질투하기 시작했다. 수로차나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매우 영리했다. 그녀는 아버지보다 감자를 더 잘 팔았다. 아버지는 그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끔찍이도 그녀를 사랑했다. 아내 역시 아름답긴 했으나 그리 부드러운 성격은 아니었다. 그녀는 신경질이 많고 수로차나와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참지 못했다. 농부는 그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수로차나를 읍내에 감자를 팔러 보내곤 했다. 그래서 수로차나와 그녀의 계모는 하루 종일 얼굴이 마주칠 기회가 없었지만 밤이 되면 수로차나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이때가 그녀의 계모가 그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계모는 그녀가 먹는 음식에다가 고춧가루와 소금 등을 마구 넣어 그녀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녀가 음식이 간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계모는 마구 소리를 지르곤 했다. 내가 만든 음식에 투정을 부리다니. 나는 혼자 몸으로 온종일 집에서 일을 하는데 고작 돌아오는 대가가 이것이냐? 수로차나가 음식을 남기기라도 할라치면 그녀의 계모는 또 이렇게 소리쳤다. 너는 읍내에서 잘 먹는 모양이로구나. 그러니 집에서야 입맛이 없겠지. 너한테는 돈을 한 푼이라도 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읍내에서 과자나 좋은 음식만 먹는 습관이 길렀으니 집에서 요리한 음식이 맛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서도 너는 언제나 온갖 음식만 찾는 내 입을 탓하지 않고 내 음식이 나쁘다고 탓할 거냐? 그런 식으로 나는 너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다. 농부는 알면서도 자신의 아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자기가 딸의 역성을 든다고 그녀가 더 큰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아무 잘못 없이 욕을 먹는 딸을 보는 것이 그로서는 큰 고통이었다. 그 둘 사이를 가능하면 떼어놓고 싶었지만 어느 한쪽을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수로차나는 이제 겨우 16살이었고 시집을 보내기엔 아직 이른 나이였다. 그렇다고 딸을 남의 집에 가서 살게 할 만큼 준비가 넉넉히 되어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아버지로서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람딘을 마음에 들어하던 그의 아내는 남편이 자기의 전처와 람딘의 부모가 동시에 콜레라로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람딘을 무척 동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람딘이 들판에서 일만 하는 일꾼이니 집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사를 하거나 주인의 방을 청소하러 매일 집안에 들락거렸던 것이다. 이제 람딘은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자연히 농부의 아내가 할 일이 늘어났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신경질적으로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람딘은 19살이 되었다. 그는 농부의 아내가 질투심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부러 그녀를 멀리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오두막집으로 돌아가 염소들을 돌보거나 집안을 수리하곤 했다. 이따금은 집 주변에 땅을 일구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람디는 농장으로 가서 주인집의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때 수로차나가 눈물을 흘리며 집안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람딘이 일어나 그녀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는 찰나에 농부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뒤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이제 충분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딸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난 알아요. 저녀는 언제나 내가 한 음식을 비난하고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오로지 남자들을 만나러 읍내로 갈 생각밖에 하지 않으니 저렇게 품행이 나쁜 년하고는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녀는 창녀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농부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다. 그는 소리쳤다. 닥쳐. 당신은 언제나 아무 증거도 없이 저희를 비난하고 있어. 그의 아내가 당장에 대들었다. 어떤 증거를 원하지요? 전현이 밖으로 나오자 저 람딘 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현을 보자마자 저놈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만일 내가 뒤따라 나오지 않았다면 저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 누가 알아요? 나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엄해서 혼자서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딸은 혼자서 읍내로 나가 하루 종일 사람들과 노닥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현이 순결하고 순수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농부는 수로차나와 람디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 수로차나가 처녀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지않아 그녀는 결혼을 하여 이 집을 떠나갈 것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만일 내가 아내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내는 집을 나가 다시는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두 사람 다 잃는 꼴이 된다. 침묵을 깨면서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이 더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집을 나가야 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돼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만일 당신의 딸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한다면 둘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친정으로 돌아갈 테니. 농부는 람딘을 바라보며 말했다. 람딘, 자네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 일을 했네. 그는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것은 자네도 마찬가지야. 난 자네가 내 딸 수로차나와 결혼해 주길 바라네. 내가 땅을 조금 더 떼어줄 테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에.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내는 무척 기뻤으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딸을 람딘에게 시집 보내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땅은 한 뼘도 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준 것으로도 충분해요. 농부가 말했다. 그렇다면 수로차나와 람딘이 결혼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거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수로차나가 일단 이 집을 떠나면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람딘도 더 이상 이곳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난 저 녀석 얼굴은 보기조차 싫어요. 저놈은 아침마다 개처럼 어슬렁거리며 와서는 집 뒤에 숨어 당신 딸의 얼굴만 훔쳐본단 말이에요. 어서 저 둘을 결혼시켜 나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녀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화를 내고 질투를 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더욱 화를 내는 것이 싫어 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날 수로차나와 람디는 결혼을 했다.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초청하지 않았다. 농부는 딸과 람딘이 그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큰 자루에다 감자를 가득 담아 길 중간의 숲에 숨겨놓고 람딘에게 그 자루를 가져오라고 몰래 말했다. 그리고 수로차나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옷과 보석들을 가방에 넣어 수로차나에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했다.